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지난해 2월 1일이었죠.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오늘로써 1년 6개월째 접어드는데요. 그동안 미얀마 군부는 2,100명 이상을 살해하고 14,000명 이상을 구금하거나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민주화 인사 4명을 사형 집행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국제사회가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2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국제위원회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미얀마 군부의 사형 집행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국제위원회에 계신 김민지 목사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SC 김민지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미얀마 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지 오늘로써 1년 6개월째가 되는데요. 현재 미얀마 상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시간이 갈수록 더 암담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토요일 날 현지 활동가들과 소통한 바로는 생계 문제, 또 아이들 교육 문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것 같고요. 특히 그 군부의 통제 아래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노동자들, 그 통제를 거부하고 이제 이렇게 벗어난 이들이 이제 생계를 위해서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대부분 이제 살던 곳에서 피난해서 산 속이나 교외 지역으로 임시 거처를 마련해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특별히 아동들 문제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군부 통제 아래서 이제 더 이상 교육받기가 어려운 부분들, 특히나 군부가 공공 시스템을 다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동 청소년들이 특히 교육부터 의료 지원, 주거 이런 의식주가 총체적으로 지금 난국인 상황에 있습니다. 네. 그 지난해까지만 해도 군부에 대한 저항이나 민주화 운동이 거셌는데 좀 어느 정도 시민들이 좀 순응하고 좀 살아가고 있는 상황인가요? 글쎄요.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겠으나 지금 미얀마 현지에서 군부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봉기 최대한 지속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 상황 속에서 이 시민들, 민주주의를 위해서 일하는 시민들의 생계나 그들의 아동 청소년들, 자녀들, 교육, 의료 이런 의식주 문제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지난 1년 반 동안 2,100명 이상이 살해되고 또 14,000명 이상이 구금되거나 체포됐다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지난 25일에는 미얀마 군부가 민주화 인사 4명을 그 사형 집행했다고 발표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이실까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미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4분 모두 군부에 저항해온 민주 시민들이자 운동가이고요. 또 표제야또라는 분은 이제 힙합 가수이자 또 국회의원이시기도 한 분이었어요. 이러한 분들이 지금 반체제 활동을 하다가 군부에 쫓기고 부당하게 구금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지난 월요일 날 사형 집행을 당하셨고요. 표제야또님은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끌었던 정당 소속으로 정치에 입문한 분이시고, 또 이분 중에 초민유라는 분은 그 88혁명 단독제 민주화 시위 때에 그 핵심적으로 이 민주화 시위를 이끌었던 리더이십니다. 20년 넘게 이미 수감 생활을 한 적이 있다고 국제인권단체회에서 보도된 적이 있고요. 2월 쿠데타 발생 이후에 이 4분께서 특히 초민유라는 분과 또 표제야또라는 이런 분들께서는 반군부 활동을 이끈 바가 있습니다. 좀 다른 사건이긴 하지만 저는 정서상 이 사형 집행된 것을 보면서 한국 근현대사의 인혁당 사건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예. 자, 이 4분의 죄명 또한 불분명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또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한국 개신교 외에도 국제사회가 좀 움직임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NCC 국제위원회는 저희가 미얀마 쿠데타 이후에 아시아에서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해 일하는 에큐메니카 플랫폼을 발족해서 대만 교회, 일본 교회, 또 우리 아시아의 YMCA, 그리고 YWCA,
또 미국과 캐나다, 또 독일에 있는 인도주의적인 구호단체들과 협력하여서 지금 현지와 양곤에 있는 현지에 있는 활동가들, 종교 시민사회와 함께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유엔 인권이사회, 국제 앰네스티, 또 휴먼 라이츠 워치 등의 어떤 국제사회에서도 사형 집행 이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연대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미얀마에도 개신교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미얀마 기독교인들, 이제 세계 교회와 교류 협력하는 분들이 있지요. 네, 미얀마에는 미얀마 교회 협의회 MCC라고 있는데요. 사실 근데 워낙에 민주화 관련 일들을 해온 그 교회들이 그런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맥락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 MCC라는 조직은 해외의 많은 그 에큐메니컬 교단들과 또 시민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 스피커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군부 쿠데타 이후에 이 MCC 교회 협의회가 활동 자체가 거의 불가한 상황입니다. 모든 것들이 모니터링되고 있고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외부에서 저희가 계속 관심 가지고 먼저 연대를 각자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사실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YMCA나 미얀마 YWCA도 유사한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이 불의에 대한 저항하면 또 우리 종교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데 미얀마에는 특히 불교인들도 많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과 함께 혹시 종교인들이 탄압받고 있지는 않을까 또 걱정이 되네요. 네,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특히 미얀마는 또 우리 불교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이나 하지만 한국에서도 그렇듯이 이제 모든 종교인들이 어느 한 사안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한뜻 한마음으로만 또 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은 민주화를 향한 여정에 종교인과 시민사회 또 미얀마 시민들 모든 이 민중 네트워크들이 함께 탄압을 받고 있고 또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NCCK 국제위원회와 함께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도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같은 날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내인들이 어떻게 좀 미얀마의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불교계가 성명을 낸 것은 아주 유의미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현지에 가서 함께 싸울 수는 없지만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미얀마 민중들 함께 민주화의 여정에서 같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공유드릴 것은 지난 토요일 오후 4시에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 분들 약 600여 명이 서울에 상경을 하셔서 광화문에서 옥수동 미얀마 군부 사무실 대사관까지 한국의 시민들과 미얀마 분들 600여 명이 미얀마의 군부 사형 집행을 규탄하는 규탄 집회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예. 무더운 날씨였지만 4시간 정도 함께 걸으면서 그 군부의 잔혹한 사형 집행을 규탄하며 함께 걸었는데요. 이러한 연대 행동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네. 연대할 수 있는 좋은 또 하나의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각국의 목소리가 미얀마 대사를 통해서 이제 미얀마 군부에도 당연히 전해지겠죠. 예. 이런 목소리들이 미얀마 군부의 어떤 양심에 좀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미얀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사실 세계 곳곳이 다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고요. 국제위원회 활동하시면서 참 가슴 아픈 일들 많이 접하고 계시지요? 네, 제가 인권센터에서 일하면서 또 국제위원회로 이동하면서 최근에 이제 미얀마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가 크게 보도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두 가지 큰 이슈 사이에서 또 주목해야 될 곳이 한 부분이 있다면 필리핀입니다. 지난 7년 동안 필리핀 사회를 좀 돌아보면 두테르테라는 전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을 당시에 네. War on Drugs라고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민주주의를 위해 일하는 민주화 인사들, 운동가들, 목사, 언론인, 법조인 이런 인권 활동가들이 굉장히 많이 살해당하였고
지금도 레드태깅이라고 해서 우리 70, 80년대에 이제 빨갱이라고 낙인 찍고 불법 체포를 한다든지 고문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필리핀이 딱 그런 상황이 있고요. 현지 경찰과 자경단과 같은 그룹들이 야합을 해서 인권 활동을 하는 시민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2년 전에 한국으로 저희가 필리핀 인권 활동가 자라 알바레즈님을 초청한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셔서 한 2개월, 3개월 만에 군부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지금 이 아시아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일하는 곳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미얀마, 네. 또 필리핀까지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참 우리 종교는 모든 사람들을 가족이고 또 형제 자매로 칭하지 않습니까? 네. 나만 네. 나와 내 가족만 잘 먹고 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마음을 내는 그런 우리 종교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종교인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 같이 한국은 아시아에서는 민주주의 사회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과 마땅히 해나가야 될 국제적인 연대의 소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이 아시아의 권위주의 독재 체제와 맞서고 있는 아시아 민중들과 또 아시아의 종교인들이 계속해서 그 운동을 주시하면서 협력해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국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민지 목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